지금 당장 배달 앱이나 쇼핑 앱을 켜서 검색창에 김치라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결제는 하지 마세요. 그저 제일 작은 글씨, 원산지만 확인해 보세요. 도대체 식탁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한국의 김치를 한국 땅에서 가장 값싼 존재로 만들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 원인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평범한 식당, 자리에 앉자마자 김치부터 깔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김치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한국 식당에서 김치는 공기처럼 당연한 공짜고 무한 리필되는 서비스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김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손님에게 돈을 받을 수 없는 메뉴라면 사장님 입장에선 무조건 비용을 깎아내야 하는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메뉴판과 계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김치 가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짜 김치를 내주면서 식당은 과연 뭘로 버틸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가운 숫자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산 김치의 식당 납품가는 1kg당 약 1,700원 선, 반면 국산 김치는 평균 3,600원입니다. 2배가 넘는 이 잔인한 가격 차이가 사장님들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시선을 원룸으로 돌려보죠. 배달앱을 켜고 김치찌개 세트를 고를 때 여러분은 김치의 깊은 맛을 따지나요? 아니면 리뷰 많고 가격 싼 곳을 찾나요? 1인 가구가 폭증하고 배달이 일상이 된 지금, 김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정성이 아닙니다. 그저 냉장고 속 가성비 좋은 상품일 뿐이죠.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주문 버튼이 김치를 철저한 최저가 경쟁의 링 위에 세운 셈입니다. 마트 진열대에서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왜 같은 김치인데 가격표는 천지 차이일까요? 이건 단순히 부엌 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시장의 구조가 김치를 가치가 아닌 비용으로만 줄 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장하던 풍경이 사라진 자리를 대량 생산 공장이 채우는 지금, 김치의 권력은 이미 가족의 손을 떠나 거대 공급망의 논리로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이 우리 식탁의 주인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가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구조적 함정이 있는 걸까요? 식당 주방에서부터 배추밭까지 김치가 겪고 있는 돈의 배신을 추적합니다. 여러분, 부산항을 떠나는 저 컨테이너들을 보십시오. 우리 김치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것 같죠? 실제로 2017년에 비하면 2024년 수출은 2배로 뛰었고 올해도 역대급 기록을 깰 예정입니다. K푸드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까지의 성적표를 뒤집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5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관세청 데이터를 깠습니다. 수출은 1억 3,7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을 보시죠. 1억 5,946만 달러.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수입 증가율은 3%로 수출 성장세를 이미 앞질렀습니다. 문제는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김치 무역 수지는 여전히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적자 폰만 무려 2,207만 달러. 작년보다 구멍이 10.3%나 더 커졌습니다. 즉, 우리는 비싼 김치를 팔아서 외화를 벌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안방은 싼 수입 김치의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아주 기이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국경 밖에서는 건강한 프리미엄으로 대접받는데 국경 안에서는 가성비 반찬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은 브랜드를 파는 것이지만 수입은 철저하게 가격을 사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시 수출 그래프를 보시죠. 2022년 1억 4,812만 달러, 2023년 1억 5,560만 달러. 정말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이렇게 빨리 클 수 있을까요?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은 분명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 내수 시장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수입이 기록적으로 늘어난다는 것. 이건 단순히 수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산 김치가 대체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수입이 수출을 앞질렀다는 게 여러분의 밥상에서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식당에서 무심코 집어든 그 김치, 국산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얘기죠. 식당, 구내식당, 분식집. 여러분이 김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들이죠. 즉,
외식이 늘어날수록 김치 선택권은 여러분의 입맛이 아니라 식당 사장님의 계산기로 넘어갑니다. 게다가 이 상황, 마치 범인이 뚜렷한 사건 현장 같지 않습니까? 글로벌 브랜드가 안방에서는 원가 절감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범인은 단순히 싼 가격의 중국일까요? 아니면 우리 내부에 무너진 가격 구조일까요?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껍질을 하나씩 벗겨볼 겁니다. 그런데 답을 찾으려면 가장 쉽고도 잔인한 지표, 가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행동은 결국 가격에서 드러나니까요. 중국에서 물 건너온 김치는 1kg에 약 1,700원입니다. 반면 우리 땅에서 만든 김치는 평균 3,600원이죠. 무려 2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장 월세와 인건비에 쫓기는 식당 사장님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님상에 공짜로 나가는 반찬을 위해 2배 비싼 재료를 선뜻 고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결국 사장님의 선택은 애국심이 아니라 생존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냉정한 데이터를 봅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까지의 무역 성적표를 보면 상황은 더 적나라합니다. 우리는 김치를 약 1억 3,700만 달러어치 수출했습니다. 문제는 수입입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약 1억 5,900만 달러.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이 수입 물량의 거의 전부는 중국산입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김치는 소울푸드가 아니라 철저한 가성비 싸움이 된다는 뜻이죠. 즉,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은 상태, 무역 적자입니다. 심지어 수입 증가 속도가 수출보다 빠릅니다. 게다가 적자폭은 전보다 10% 넘게 벌어져 2,20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김치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지는 순간 우리 식탁의 주권은 이미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김치를 가장 많이 만나는 곳, 바로 식당입니다. 집밥보다 외식이 늘어날수록 김치 선택권은 손님이 아닌 식당 주방의 계산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김치 가격은 누가 정할까요? 농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비용 절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하지만 그 손이 움직일 때마다 국내 영세 공장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사장님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품질이 좋아도 설 자리가 없는 게 냉혹한 현실이니까요. 문제는 식당들도 억울하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고기 드실 때 공기밥 값은 내도 김치값 따로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한국 식당에서 김치는 무한 리필이 되는 기본 반찬, 즉 공짜라는 게 불문율이니까요. 손님에게 김치값을 따로 청구하는 건 우리 정서상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공짜라는 인식이 식당 사장님들에게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드는 거대한 압박이 됩니다. 손님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사장님 입장에서 김치는 수익이 아니라 줄여야만 하는 순수한 비용 덩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잔인한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저울 한쪽에 국산 김치를, 다른 한쪽에 중국산 김치를 올려보겠습니다. 국산 김치는 1kg에 평균 3,600원입니다. 반면 중국산 김치는 1kg에 약 1,700원입니다. 무려 2배가 넘는 가격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무제한으로 내어줘야 하는 반찬을 위해 2배 비싼 비용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이 비용이 단순히 조금 더 비싼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식당 주방에서는 직원들이 김치를 듬뿍듬뿍 퍼담습니다. 손님들도 남기는 걸 걱정하지 않죠. 김치가 무한한 공짜 반찬으로 인식되는 순간 소비량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되고 그 변수를 국산 가격으로 감당하기엔 자영업자들의 마진이 너무나 얇아졌습니다. 즉, 메뉴판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가게를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하는 곳이 바로 티 안 나는 반찬값이라는 뜻입니다. 메인 메뉴인 고기질을 낮추면 손님이 끊기지만 김치 원산지를 바꾼다고 당장 가게가 망하지는 않으니까요. 게다가 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김치 소비가 가정에서 식당으로, 즉 외식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생산자들은 식당 같은 대량 구매자들에게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대량으로 물건을 사준다면 그는 시장의 권력자가 됩니다. 식당들이 단체로 가격을 이유로 등을 돌리면 김치 제조업체들은 꼼짝없이 그 가격 압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건 소비자의 무관심입니다. 식당 창고에 중국산 김치 박스가 쌓여 있어도
식탁에 올라오는 순간 양념에 버무려진 대추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김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기 때문에 손님들은 원산지 표시판을 굳이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결국 수천 개의 식당이 국산에서 중국산으로 갈아타는 동안 우리는 그 변화를 미각이 아닌 가격표의 안정으로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냉정합니다. 국산 김치가 아무리 좋아도 식당이라는 거대한 소비처가 가격을 선택 기준으로 삼는 이상 국산 김치의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김치를 공짜로 주는 문화, 그리고 2배가 넘는 원가 차이. 이 두 가지가 만나 식당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산이라는 선택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식당 밖, 우리 집 식탁에서도 조용하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장의 추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빨간 고무장갑, 매운 고춧가루 냄새,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배추를 버무리던 그 풍경. 유네스코가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그 김장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가정 내 거대한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계 바늘을 현재의 서울 원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해 전체의 36%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김치가 식탁에서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김치가 어머니의 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편의점 냉장고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김치를 담그는 의식에서 사먹는 상품으로 완벽하게 바꿔놓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김치가 마트 진열대에 오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정성이 아니라 가격표가 붙은 냉정한 공산품이 됩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김치를 고르는 3초. 당신의 눈은 전통이 아니라 가격과 편리함을 쫓습니다. 즉, 소비의 구조가 바뀌면서 가격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진 겁니다. 통계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김치 소비량은 줄고 있는데 오히려 상업용 김치 생산과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물량은 어디서 소비될까요? 바로 식당입니다.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으니 외식이 늘고 김치 소비의 결정권은 가정주부에서 식당 사장님과 대량 구매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김치를 고르는 기준이 과연 맛의 깊이일까요? 아닙니다. 철저한 원가 절감입니다. 여기에 김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문화유산이라 해도 시장의 계산기 앞에서는 그저 비용 항목일 뿐입니다. 문화는 기억을 먹고 살지만 시장은 기억이 없습니다. 오직 예산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산 김치 가격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서 이 치열한 가격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걸까요? 범인은 주방이 아니라 밭에 숨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김치의 핵심 재료인 배추 농사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특히 고랭지 여름 배추는 재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공급이 불안정하니 가격은 춤을 춥니다. 성수기 도매 가격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폭등하는 일이 이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재료 가격이 뛰면 그 충격은 어디로 갈까요? 고스란히 김치 완제품 가격으로 전이됩니다. 국산 김치 생산 비용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2024년이 이 위기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해였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배추 가격 급등에 긴 인플레이션까지 겹쳤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국산 김치는 킬로긴당 평균 3,600원, 중국산은 1,700원입니다. 2배가 넘는 가격 차이 앞에서 시장은 냉정하게 더 싼 대안을 찾습니다. 실제로 2024년 중국산 김치 수입액이 전년 대비 16%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억 8,98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즉, 기후가 만든 가격 폭등이 저가 수입산 김치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준 셈입니다. 게다가 국내 제조업체들이 이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체력이 없다는 것이 더 뼈아픕니다. 한국 김치 제조업체의 약 4분의 3이 직원이 4명 이하인 영세업체입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씻고 버무리는 노동 집약적 방식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의 공장식 생산과 가격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정부와 기업이 기후에 강한 종자를 개발하고 저장 시스템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업계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과연 이 대책들이 당장의 시장 압력을 막아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힙니다. 기후 위기가 원재료 값을 흔들고 영세한 국내 업체는 가격 방어력을 잃습니다.
그 틈을 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입산이 시장을 잠식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김치 제조업체의 약 4분의 3이 직원 4명 이하인 영세 업체입니다. 4명으로 구성된 팀이 중국의 공장형 생산과 맞서 어떻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을까요? 규모가 작다는 건 가격 변동이 올 때마다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작업 현장을 보십시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 대부분이 사람 손을 거칩니다. 여기서 비용을 줄이려면 사람을 줄이거나 재료의 질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뺄 수 있는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폐업만 안 해도 다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마케팅 싸움이 아닙니다. 처절한 생존 게임입니다. 문제는 공업화가 가격에 무슨 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기계와 압도적인 물량으로 단가를 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손으로 만드는 영세업체는 애초에 가질 수 없는 무기죠. 즉, 기계를 들여오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은 앞으로 팔릴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죠. 하지만 식당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량 주문이 끊기는 순간 공장을 키우려던 계획은 시도조차 못하고 사라집니다. 규모를 키워 단가를 낮출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럼 가격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더 싼 곳을 고를 수 있는 구매자, 즉 대형 식당과 유통업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업체들이 꼼짝없이 갇힌 꼴이 보이나요? 재료비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산처럼 내릴 여력도 없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떠나고 내리면 망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2배가 넘는 가격 차이는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단의 수공업 시스템과 대규모 공장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가 누구를 살릴지 결정하니까요. 즉, 식당이 김치를 살 때 원하는 건 딱 2가지입니다. 공짜로 줘도 될 만큼 쌀 것, 그리고 손님이 불평하지 않을 만큼만 비슷할 것. 게다가 물론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식당이 국산 김치를 쓰면 킬로그램당 지원금을 주는 바우처 사업까지 내놨죠. 여기에 이제 유통채널의 권력을 볼 차례입니다. 김치가 가장 가혹하게 경매당하는 곳이 바로 여기니까요. 그런데 산업이 영세할수록 결국 가격이 승리합니다. 영혼이 담긴 음식이라던 자부심이 시장 논리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내식당의 식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밥, 국, 그리고 한 구석에 놓인 김치. 한국 식문화에서 김치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당연시되며 이에 대해 따로 값을 매기는 건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당연함이 김치를 가장 쉽게 대체될 수 있는 품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주 냉정한 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력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김치 제조업체들은 식당이나 대형 급식 구매자들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단가를 10원만 낮춰달라고 요구할 때 제조사는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야 하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누가 가격을 정합니까? 식당과 대형 바이어가 정합니다. 제조사는 그 가격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생존의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즉, 제조사는 철저한 을의 위치에 갇혀버린 겁니다. 김치값을 손님에게 따로 받을 수 없다면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출을 늘릴 수 없으니 비용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르기 쉬운 비용, 바로 김치입니다. 아닙니다. 김치는 메뉴판에 적힌 요리가 아니라 그냥 곁들여 나오는 반찬이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비슷한 맛이면 싼 게 정답이라는 결론이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여기에 제조사들의 필사적인 외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의 논리는 다릅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무료 반찬에 들어가는 비용이 메인 요리의 마진을 갉아먹는다면 그건 나쁜 재료가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들은 단순히 손님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을 뺏겼다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식당들이 저가 수입산으로 돌아서면서 아예 설 자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차가운 시장 논리가 실제 사람의 인생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인천과 화성의 공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30년 동안 김치를 담가온 장인의 자부심도 계산기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겁니다. 인천의 한 공장에는 매캐한 고춧가루 냄새와 젓갈 향이 배어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영혼이 담긴 음식이 거부당하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처가 끊길 때 그들이 듣는 말은 맛이 없다가 아닙니다. 너무 비싸다는 통보입니다. 화성의 또 다른 공장 이야기를 해보죠. 제2공장을 짓고 사업을 확장하려던 꿈은 멈췄습니다. 식당들의 주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생산자들이 아예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실패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한국 김치가 밀려난다는 것,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느낌일 겁니다. 시장이 그들의 믿음을 아주 처참하게 배신한 순간이죠. 여기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아픈 현실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량 구매 시스템 속에서 김치는 문화가 아니라 철저히 비용으로만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을 짊어지는 건 결국 맨 끝에 있는 생산자들입니다. 김치가 무료인 한, 그리고 대형 구매자가 가격을 주고 흔드는 한, 국산 김치 제조사는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즉, 이것은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입니다. 인천의 한 김치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배추를 절여온 사장님은 텅 빈 출하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가디언지의 인터뷰에서 한 생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들이 싼 가격을 찾아 떠나면서 시장을 뺏기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친 업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생산자들은 억울해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추와 씨름합니다. 문제는 품질과 정성을 쏟을수록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화성에 있는 또 다른 공장의 사연은 더 기가 막힙니다. 제2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투자를 할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즉, 한국 시장이 국산 김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생산자들은 김치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영혼이 담긴 음식, 썰푸드이라고 부릅니다. 김장 문화, 가족의 정, 한국인의 정체성이 그 빨간 양념 속에 들어있다고 믿으니까요. 여기에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시장은 그 영혼의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직 1kg당 단가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당 사장님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중국산과 국산의 가격 차이가 2배가 넘는데 영혼만으로 적자를 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규모가 영세한 우리네 김치 공장들은 거대한 산업 자본과의 싸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정성이 대량 생산의 효율성 앞에서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국산 김치를 기대하지만 김치 값으로 추가 비용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즉, 대가는 치르기 싫고 품질은 누리고 싶은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이 어쩌면 이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공장은 사람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문이 끊겨서 망합니다. 게다가 이대로라면 우리는 진짜 한국의 맛을 박물관에서나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김치협회가 식당들에게 국산 김치로 바꾸면 킬고 1인당 1,280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하필 kg당 지원일까요? 바로 식당 사장님들의 마음을 돌릴 유일한 방법은 가격 차이를 메워주는 것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바우처 한 장이 식당의 계산기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지원금이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를 얼마나 줄여주느냐, 그리고 식당이 그 나머지 차액을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돈만 준다고 해결될까요? 협회는 동시에 수입 김치의 신고 가격에 대한 사전 세액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왜 정부가 수입 가격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가격이 투명하지 않은 곳에서 덤핑이 시작되고 그 덤핑이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기에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식당 입구에 붙은 이 마크 하나가 손님의 발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손님이 이 집은 국산이네라고 반응한다면 식당은 바뀔 명분이 생깁니다. 당신은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 김치가 국산이라서 그 식당에 갈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정책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정부는 시선을 다시 밭으로 돌립니다. 예보를 강화하고 병해충을 막아 배추 가격을 잡겠다는 겁니다. 왜 다시 배추일까요? 원재료 가격이 널뛰기를 계속하면 식당 지원금이고 자율표시고 간에 모든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실에서는 김치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맛을 유지하면서 더 오래 보관하는 기술, 이게 왜 필요할까요? 바로 수출 때문입니다. 기후에 강한 종자를 개발하고 저장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장기 대책, 듣기엔 완벽합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그 대책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과학의 속도가 시장의 붕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김치를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1등을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글로벌 브랜드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국내 시장은 저가 경쟁이라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이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역설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정부와 협회의 대책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가격 격차를 줄이는 지원금, 소비를 유도하는 인증제, 그리고 생산을 안정시키는 농업기술. 하지만 이 모든 대책 중 영세한 김치 공장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해줄 방안이 보이시나요? 4명 이하의 소규모 공장이 거대 자본과 싸우려면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방이 이렇게 치열한 생존 싸움을 벌이는 동안 국경 밖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4년 수출액 1억 6,357만 달러.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2배로 뛰었습니다.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5년까지 그래프는 쉴 새 없이 우상향을 그립니다. 세계가 K푸드에 건강한 발효 맛에 열광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누가 사고 있을까요? 1위는 여전히 일본입니다. 10월까지 4,755만 달러를 사갔죠. 미국은 3,601만 달러, 비록 조금 주춤했지만 여전히 거대 시장입니다. 여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까지. 김치는 이제 특정 국가의 밥반찬이 아니라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상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서울로 돌리는 순간 아주 차가운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무역수지 2,207만 달러 적자. 수출이 역대 최고를 찍었다는데 장부는 마이너스입니다. 문제는 수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수입이 밀려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올해 10월까지 수출이 2% 늘 때 수입은 3%. 맛을 늘며 더 가파르게 치고 들어왔으니까요. 적자 폭은 작년보다 10% 넘게 더 벌어졌습니다. 즉, 국경 밖에서 김치는 비싼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지만 국경 안에서는 가장 싸게 떼어야 하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김치가 전혀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우리가 식당에서 마주하는 김치는 철저히 가격표로만 평가받습니다. 공짜 반찬이라는 인식 때문에 스토리나 품질이 설 자리는 없고 오직 얼마나 싼가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것이 김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모순입니다. 여기에 기막힌 역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김치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나라가 정작 자기 앞마당에서는 김치를 저가 경쟁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영상 초반에 했던 것처럼 지금 스마트폰을 켜고 배달 앱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무심코 넘겼던 원산지 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글씨가 이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단골 식당의 김치가 중국산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은 배신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공짜 반찬인데 어쩔 수 없지라며 넘기시나요? 반대로 식당이 100% 국산 김치를 쓰는 대신 밥값을 1,000원 더 올려받는다면 기꺼이 지갑을 여시겠습니까? 맛과 가격, 그리고 국산이라는 자존심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포장은 필요 없습니다. 한때는 뜨거운 자부심이었던 김치가 이제는 차가운 계산기 위에서 오직 비용으로만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온도를 다시 높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쉽게 놔두는 것이 시장의 순리일까요? 선택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결국 매일의 밥상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김치를 드시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